오늘이 76차입니다. 76차. 그 다음에 8년 차의 두 번째로. 야, 그러니까 저희가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데다. 할 때마다 사실은 저는 되게 힘들어요. 뭐 올라가고 연락하려고 뭐 이래가지고, 쉽지 않은데, 어쨌든 또 서로 유익한 그런 모임이 됐으면 하는 생각으로 이제 또 제가 좋아서 하는 일이니까 그런데 이번에 사실은 이제 제가 문자로도 알려드렸듯이 저희 모임이 오프라인 모임은 그냥 원래는 놀자 모임이에요. 원래 놀자 모임인데 이렇게 모여가지고 그래도 주제가 뭐 있어야지 이렇게 생각했는데 최근에 우리 저 이영수 A 대표님, 이영수 A 대표님 그 사스 그러니까 글로벌 진출 뭐 분과냐? 네. 그러니까 거기가 어디? 한국 소프트웨어 산업인데 한국 그래서 거기에 해외 진출 분과장이시더라고요. 그래서 불현듯 생각이 듭니다. 이번에 모였을 때 어떤 주제로 하면 좋을까? 이제 원래는 주제 없이 그냥 하려고 그러다가 주제를 하나 거는 게 좋겠다 이렇게 생각해서 이제 그러면 어차피 우리 모임에서 굉장히 토론하고 생각도 모으고 정리해서 다른 사람들한테 얘기를 해야 될 그런 주제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 IT 회사의 글로벌 진출, 그래서 뭐 해외 진출 이렇게 해서 고투 글로벌 이렇게 이제 우리나라 IT 회사의 고투 글로벌 이렇게 이제 주제를 잡았는데 사실은 또 이미 그 일을 하고 계시는 이제 두 분이 또 계시죠. 우리 미국 통이신 이영수 대표님하고 그 다음에 일본 통이신 우리 일본 그 진출하는 그 컨설팅을 하고 계시니까 허성 대표님은 그 뭐 전적으로 이 주제와는 맞는 분이고 그래서 이제 사전에 서베이도 하고 뭐 이렇게 해서 서베이는 13분이 이제 참여를 해주셨는데 그것도 너희들 꼭 가가지고 그것도 반응하고 일일이 고생을 했는데 세건데 꼬지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밑에 떨어진 게 있어요. 네. 그래서 저희가 같이 했으면 하고 그 다음에 저는 이제 이전에 한국사법진흥화 협회 김태환 회장님이 우즈베키스탄 이제 관련된 그런 여러 가지 이니셔티브를 또 하고 있는 걸 알았는데 최근에 또 거기에 아웃소싱 뭐 이렇게 얘기하시기도 하고 그래서 주로는 이제 동남아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는 미국 뭐 이제 일본 그 다음에 뭐 유럽 뭐 이런 쪽이니까 아닙니까? 근데 이제 우즈베키스탄도 있고 뭐 하여튼 그래서 오늘 뭐 굉장히 다양한 오늘 주제에 걸맞는 그런 토론이 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선 개회에서는 일단 그걸 하나씩 들고 남초 오신다고 하는 분들이 한 20분 있었으면 노쇼라고 하는 건 항상 발생하잖아요. 노쇼는 항상 있습니다. 항상 있으니까 오늘 대충 보니까 그러니까 뭐 그래도 뭐 그렇게 높은 노쇼 상태는 아니에요. 그래서 76차 이제 월간 포럼 그다음 오프라인 또 이렇게 오프라인 모임의 개회를 선언합니다. 그래서 각자 이제 인사는 다 했으니까 따로 이제 인사는 할 거. 내가 나중에 또 근황이나 이런 것들은 좀 더 얘기하고 있을 텐데 제가 이제 항상 여러 사람들의 생각을 모아서 같이 정리해 보면 굉장히 시사점이 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항상 생각이 있어요. 그래서 서베이 13분 이제 보내주신 거 있잖아요. 그걸 이제 공유도 해드리고 이렇게
이제 처음 그러니까 주제의 시작은 원래는 패널 앞에 세 분이 가 있고 뭐 이렇게 하려고 그랬는데 그냥 앉아서 그냥 하시면 될 것 같은데 그냥 그 자리에서 그러니까 얘기를 뭘로부터 시작하는 게 가장 좋을까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제가 이제 받았던 내용 중에서 제가 질문을 세 가지를 했잖아요. 대사업을 진출한 경우 진출국가와 어떤 애로와 이슈가 있는지 그리고 어떤 부분에 도움과 어드바이스가 필요한지 사실 어떤 부분에 어드바이스와 도움과 어드바이스가 필요한가가 사실은 우리가 논의해야 될 부분이 그러면 그거에 저는 우리는 이런 생각과 그 다음에 이런 애로가 있고 먼저 그런 경험들을 갖고 있고 뭐 이런 얘기를 하면 될 것 같은데 어쨌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진출을 계획하고 있는 경우에 이제 예전 국가하고 어떤 부분에 도움과 어드바이스가 필요한지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제가 가지고 있는 경험 뭐 이런 것들과 관련해서 나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한테 나의 경험을 나눴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세 가지 질문이었잖아요. 근데 논의를 좀 폭발적으로 이렇게 이제 바로 투더 포인트 해가지고 갈라놓으면 이런 주제를 가지고 그냥 쭉 얘기해가지고 이게 입체적이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아마 이 부분을 우리 배사장님이 아마 써주시겠을 것 같은데 받았던 질문 중에서 제일 이제 그러니까 임팩트 있는 질문 그러니까 문제 의식을 제가 이렇게 봤어요. 먼저 토론을 이 주제로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거는 이제 지역이 좀 한정되어 있긴 하지만 일본을 지난 10년 동안 비즈니스를 해왔지만 폭발적으로 맞으시죠? 우리 응용을 했는데 어떡하나? 폭발적으로 고객을 증가시키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마케팅을 하고 접근해야 되는지 조언이 필요합니다. 이 주제를 가지고 먼저 토론을 시작하는 게 제 생각에는 바로 투더포인트 하잖아요.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이제 이름이 지금 아닙니다. 제가 우리 BI 매트릭스는 본문 3년차거든요. 그래서 잘 알죠. 그래서 그러니까 사실은 명확하잖아요. 지금 뭘 해결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부분에 대한 요구를 명확하게 제시를 하셨는데 그거에 대한 본인의 리ኳ이먼트에 대해서 잠깐 짧게 설명을 하고 그 다음은 이제 일본통 이제 또 여기 계시잖아요. 기타 분들한테 의견을 구하는 방식으로 그러면서 또 다른 분들이 토론을 하는 방식으로 첫 주제를 시작을 이렇게 했으면 합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 배 사장님이 이런 요구를 갖게 된 배경을 아주 짧게 좀 설명해 주십니다. 짧게요. 조금 키면 됩니다. 많이면 안 돼요. 네, 영문입니다. 네. 2000그러니까 13년도인가 처음에 일본에 전시회를 나갔어요. 대표니크라고 지금도 오다이바에서 매년 하는 게 있거든요. 그 IT 전시 주관이 있는데 무작정 뭐 부스 하나 하겠다 해갖고 들고 나갔어요. 그래서 모니터도 비행기 들고 타고 막 이렇게 그렇게 갔는데 한국하고 다르게 일본은 우리 한국은 고객들이 전시에 막 삥 돌고 그냥 가요. 절대 거기서 협상을 안 해요. 한국은. 그 명함 달라고 해서 이제 와갖고 그때 전화하죠. 이제 와봐라, 소개해봐라, 자료 보내봐라 이렇게 하는 게 한국의 문화인데 일본은 그렇게 하는 것 자체가 부담이라고 생각을 해요. 고객이. 진짜 살 의향이 없으면 그렇게 안 해요. 절대 일본 사람들이 약간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서 협상을 합니다. 부스에서. 진짜 좋냐. 그리고 막 1시간, 2시간 관심 있으면 3시간까지도 서 있어요. 계속 들어보고 또 딴 데 갔다가 또 다시 하고. 약간 그래서 거기에서 뭐 가자마자 첫 해부터 두 군데가 계약이 만들어지고 진행이 되고 그런 게 일본의 좀 어떤 특징이고 그 다음에도 보니까 매년 막 한 20군데 정도는 우리는 살 의향이 있다 그래서 명함을 주고 가고 우리 거꾸로 연락을 하면 거기서 몇 군데씩
성사가 되고 이제 이렇게 되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과거에 알기에는 뭐 매뉴얼이 한 트럭 있어야 되고 뭐 한 캐빈에 있어야 되고 뭐 품질이 엄청나게 관리를 많이 했다고 그러고 근데 그게 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인 것 같아요. 진짜 그렇게 요구하는 데들도 있고요. 어떤 혁신적인 생각을 가진 친구들은 이런 거 일본에 없는 거니까 우리 두 배 쓰겠다 해서 그렇게 해서 한 10년이 아니라 한 7, 8년 정도 하다가 코로나가 오면서 가지도 못하고 오지도 못하고 전화로만 이제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이렇게 좀 올라가다가 또 거꾸로 주춤해서 내려오는 거를 작년에 이제 다시 살려서 이제 한국에서 건너간 사람들이 비즈니스 하는 업자들이 몇 분, 계세요. 한 10여 분 계시는데 10여 개 회사 정도 있는데 그 중에 한 3개 정도를 저희가 다시 선정을 해서 그분들하고 지금 협업을 하고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이게 일본 사람들이 미국 제품 하면 와 하고 너도 나도 써요. 근데 한국 제품이라면 일단 무시하고 봅니다. 사실 그런 생각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자꾸 야 이건 이렇게 쓰는 거야 해도 말 잘 안 들어요 얘네들이. 근데 이제 일본에 없는 거니까 쓰는 건데 일본에 없는 건 뭐냐면 우리가 좀 이따 설명을 하게 될지 모르겠는데 엑셀을 현업이 가지고 있는 엑셀을 VBA를 짰든 뭐를 했든 뭐 포맷이랑 다 있고 로직이랑 다 있는 그 엑셀을 그대로 외부로 변환시켜주는 기술이 있습니다. 그래서 엑셀로 만들어진 프로그램이 있으면 그걸 자동으로 웹에서도 자바로 돌아가게 만드는 기술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게 일본에는 없다 보니 전 세계적으로 없는 최초 기술입니다. 그러다 보니 그런 거에 대해서 혹해서 이제 쓰는 고객들이 좀 있는데 이게 확산이 잘 안 돼요. 일본이 우리나라는 저희가 신한카드를 했더니 다른 카드들이 다 따라서 왔더라고요. 대장주를 딱 찍으면 다른 데 다 따라서 왔어요. 약간 우리는 그런 스타일인데 일본은 안 그래요. 다 각자 줍니다. 그래서 시몬스 침대라고 제가 얘기하는데 그 자리만 줘요. 옆에 변주를 보니까 일본 애들은 좀 특징이 그래요. 네. 따라서 해야 되는데 안 따라서 해요. 단수가 사실은 뭐 쉽지 않잖아요. 그렇지만 그냥 부담 없이 자유롭게 의견을 여러 가지로 다른 분들도 의견을 주시고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질문을 보고서 이게 되게 중요한 질문인데 제가 가서 분명히 이건 저한테 받아서 근데 이게 좀 중간에 이렇게 여러 개 막 토론하면서 했잖아요. 처음부터 이렇게 어려워지는 줄 몰랐어요. 아니 왜냐하면 일반적인 얘기를 해본들 사실은 이게 다 알고 있는 다 되니까 이게 좀 핵심적인 주제로 딱 들어가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뭐 일단 뭐 디스클레이머로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그러니까 이게 결국 문화 차이 이런 것들에 대한 얘기가 될 것 같아요. 결국에는 한국에서는 이런데 일본에서는 어때? 일본에서 왜 안 돼라는 게 만약에 이게 한국이었다면 이런 질문 하셨을까요? 한국에서 똑같은 상황이었다면 이런 질문 안 하셨을 거잖아요. 근데 일본이니까 이런 질문 하시는 거고 그렇다면 한국과 일본이 뭐가 다르기 때문에 이런 걸까를 생각하시는 거고 그래서 결국 제가 드리는 모든 답변이 아마 한국과 일본이 이렇게 달라서 일본은 이렇기 때문에 이럴 거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게 될 것 같아요. 결국 그렇게 될 텐데 그 앞에 이제 제가 말씀드릴 게 뭐냐면 결국 이제 문화 차이에 대한 얘기를 넘어가게 되면 일단은 한국과 일본은 다르다. 근데 비슷하다에 대한 관점이 하나가 있을 거고 그 다음에 결국 이걸 쭉 지나고 제가 일본에 10년 살아가지고 이제 10년 차인데 10년이 되면서 일본에 대한 제 선입견이 되겠죠. 선입견이 계속 바뀌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10년 차에 제가 답을 드릴 때 제가 2, 30년 지난 후에 저를 지금의 제가 한 말을 보면 아니야라고 하는 가능성도 굉장히 크다. 결국에는 사람은 다 똑같은데 그 평균치가 국가와 국가 간의 차이를 얘기할 때 결국은 평균과 평균의 차이가 이렇다는 얘기를 하는 걸로 기억이 되는 거라서 결국은 제가 어떤 말씀을 드리던 이건 그냥 10년을 일본에서 한 제 선입견이다라고 생각하시고 들어주시는 게 많이 받아라는 게 기장황하고 긴 일본이 굉장히 장한 거들인 것 같은데 라고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지금 경험하신 경험이 제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거랑 좀 다른 면들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한국에 그 전시회를 나가면 이렇게 그 자리에서 협상 안 한다. 그리고 폐가 될 것 같으니까 그냥 나중에 한다라고 하시는 분이 저는 일본이 그렇다고 지금 느끼거든요. 그 자리에서 많이 얘기를 하지만 그 자리에서 결정이 나고 한 경우는 진짜 거의 없어요. 그래서 10년 전에 그 자리에서 뭐 계약에 대한 일들 이건 굉장히 드문 경험을 하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굉장히 좋은 경험을 하시고 평균으로 첫째 보면 그러면 그다음부터는 이렇게 명함을 한 2, 30장 받아가지고 네. 전담을 해보면 그렇죠. 그 중에서 몇 개씩 걸렸다. 그렇죠. 그런 게 보통인데 네. 처음에 하셨다는 게 굉장히 사실 저도 그런 경험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인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케바케라는 부분이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거기서 이제 말씀하신 내용이 처음에 일본에 없는 다른 데 없는 서비스고 그래서 고객이 생겼는데 확산이 안 된다라는 부분이잖아요. 근데 확산이 안 되는 부분은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라인업스 일본을 진행을 했으니까 제가 원래 이제 그동안 혹시 모르시는 분들 계시니까 그 라인업스라고 한국의 네이버웍스라고 하는 그 네이버의 서비스 일본에 진출을 제가 가서 했거든요. 그때 가서 마케팅, 파트너십 이런 제품 이런 거 다 제가 했으니까 그때 제가 그 러닝이 뭐였냐면 일본은 두 가지가 필요해요. 그러니까 하나 앞서가서 말씀은 이 부분을 먼저 말씀드리면 일본은 한국이 기본적으로 일본이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는 게 한국은 남이 안 한 거 선진적으로 하는 게 굉장히 인정받는 거고 남보다 먼저 했어요. 를 굉장히 쳐주고 내 전임자보다 나아요. 이런 것들을 굉장히 인정해주고 그렇죠? 근데 일본에서는 남이 안 한 걸 했을 때의 느낌이 뭐냐면 옆에서 봤을 때는 그 잘못되면 책임도 이거 누가 질 건데 어떻게 될 건데 이걸 먼저 생각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남이 안 한 서비스 첫 번째 고객이 되는 거를 되게 두려워해요. 한국도 비슷해요. 예. 그러니까 일본에도 그냥 먼저 써보는 분들 계시고 평균적으로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일본에 그 부분이니까 기회가 되면 조금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두 가지가 필요한데 첫 번째는 일단 이 서비스가 신뢰가 돼야 되니까 그래서 누구나 다 아는 회사에서 이걸 쓰느냐 되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그래서 그때 제가 얘기했던 저희가 이제 썼던 용어는 등대 같은 기업이 필요하다. 누가 봐도 딱 아는 회사. 토요타가 써요. 혼다가 써요. 뭐 라쿠텐이 써요. 뭐 이렇게 되면은 이거는 일단 그 기업 그 대기업에서 이걸 쓴다라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아니까 그렇게 되기까지가 거기서 신용을 확 얻고 들어간 게 있고요. 근데 그건 그들의 이유고 아까 지금 침대 말씀하셔가지고 굉장히 좀 다른 얘기를 하게 되면서 동감이 가면서도 다른 얘기가 될 건데 이게 뭐냐면 일본 사람들이 눈치를 되게 많이 보거든요. 그래서 한국은 남보다 튀는 게 좋은 쪽으로 요새 많이 인식이 되는데 일본에서는 남보다 튀는 게 굉장히 안 좋은 쪽으로 인식이 평균적으로 많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어떤 서비스 도입하려면 남이 쓰는지 이걸 되게 많이 봐요. 그래서 제일 근데 저랑 같은 업종의 친구 사장이 나의 인스타 넘버의 친구 사장이 쓰고 있어 추천해봐. 이거는 100%가 되는 거예요. 똑같은 환경이니까. 그래서 같은 업종에 쓰고 있는지 나랑 같은 사이즈의 회사가 쓰고 있는지 이런 것들 되게 많이 보거든요. 그래서 이쪽을 보고 그러니까 그 침대 얘기는 그렇게 보면은 그거는 제가 봤을 때 동종업계에서 안 쓰는 거는 군대 같은 적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하나가 일단 드는 게 있고요. 제가 경험한 걸 좀 말씀드리면 그 미쓰비시 MUFD라는 전 세계 1위 은행아니에요. 거기서 우리 제품을 쓰고 있어요. 말고도 뭐 KDDI나 네. 뭐 일본의 유명한 푸지츠, 혼다 뭐 이런 데 다 쓰고 있어요. 다 쓰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잘 되더라 이제 이런 건데 거기에는 아마 제가 볼 때는 우리 걸 딜리버리 해주는 좀 커다란 회사, 딜리버리 유통을 책임져주는 회사를 못 만나서 그런 것 같다고 제 스스로 판단하고 있는 거고 우리 파트너가 뭐 대여섯 개 있는데 다 작은 중소기업의 SI 업체 비슷한 파트너가 있어서 그게 확산되지 않는가 이제 자체 진단을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거 되게 맞으신 포인트예요. 사실 왜냐면 저도 좀 이해가 안 간 게 진짜 그래서 히다치라는 대기업을 가지고 이제 저 우리가 딜리버리 해달라고 또 몇 년 전부터 막 가서 뭐 이렇게 했는데 거기는 또 대기업이다 보니까 검증도 많이 오고 탈수도 많이 오고 뭐도 하면서 이것저것 또 엄청 느린 거예요 시간이. 그래서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고 같은 그런 이제는 그래가 어려운 부분이에요. 네, 지금 그렇게 됐으면 미쓰비시가 쓰고 있으면 네. 그 동종업계에서 들어와야 되는 대기업들이 들어야 그게 맞는 수준이거든요. 네. 사실 저는 그렇게 됐어요. 처음에 들어가서 처음에 온 대기업이 그 도쿄 해상화재가 들어왔어요. 네. 한국으로 치면 삼성화재 같은 회사에서 도입을 한 거예요. 그거가 있으니까 이거 중대기업도 되고 그렇죠. 네. 그렇게 그리고 그 동종업계에서 공개를 기반으로 네. 해서 쫙 이렇게 영업해줄 수 있는 회사 그게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비슷한 업종 회사들이 쫙 다 들어왔거든요. 이게 보통 그렇게 돼요.
근데 그게 안 되셔서 사실은 저도 이거 어떤 거에까지 사실 궁금한 부분이 있었고, 근데 이제 파트너 말씀하셔서 그쪽이 되게 맞을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실질적으로 그 일본에서 파트너가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그 어카운트라는 개념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 네이버라고 하청업체가 있는데 네이버랑 거래를 하고 싶다. 그럼 거래처 등록을 해야 되잖아요. 그럼 거래처 등록 프로세스가 웹페이지에 들어가서 서비스 등록증 업데이트하고 기획하고 짧은 하루, 길어봐야 2, 3일, 진짜 길면 일주일 이내에 다 끝날 일이잖아요. 그게 6개월 걸렸어 하면 이해 되시겠어요? 이해가 안 되시죠? 근데 일본에서는 그게 6개월이라는 걸려요. 그 거래처 등록이. 그러니까 이 관점으로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솔루션 하나 판매를 하기로 해서 거기가 열심히 얘기했어요. 좋다고 POC, 그 트라이얼 다 하고 가격 얘기 다 하고 모든 게 이제 도입하려고 한 부장 레벨에서까지 승인이 났어요. 그래서 예산도 있어요. 계약을 하려고 하는데 마지막에 이제 견적서 보내고 발주서만 받으면 끝나는 거거든요. 그 시점에서 뭐라고 요청이 오냐면 저 죄송한데 혹시 이 회사 통해서 거래할 수 없어요? 라는 요청이 와요. 저희로서 한국식 사고로 보면 이해가 안 되는 거잖아요. 이게 다 끝났는데 다른 회사가 더 들어오면 우리 쪽에서 손해를 보든 이쪽에서 손해를 보든 어쨌든 손해를 볼 가능성이 생기잖아요. 이거 마진이든 뭐가 되든. 근데 일본에서는 이거를 요구하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그게 왜 그러냐면 그 저랑 얘기를 직접 하긴 했지만 이 회사 입장에서 거래처 등록이 거래처 등록하는데 저희랑 하려면 6개월 1년이 걸려요. 여기는 이미 거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저희랑 여기 거래가 되어 있는 게 만약에 있으면 이걸 통해서 가는 게 훨씬 빠르고 확실해요. 저희가 하려면 6개월 1년이 걸리니까 그럼 이 담당자 입장에서 이 서비스를 도입하는데 거래처 등록하는데 6개월 1년 걸릴 것 같으면 뭐 수수료가 빠지든 이쪽에서 빠지든 어떻게든 이쪽을 통해서 하는 게 훨씬 더 빠르잖아요. 그래서 그런 요청을 해요.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1년에 뭐 6번 이상은 제가 그런 경험을 하게 돼요. 그래서 파트너를 쓰는 게 파트너를 통해서 하는 게 파트너가 뭘 해줘서가 아니라 그 파트너가 이 기업과 거래를 텄기 때문에 그걸 활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말씀하신 대로 EFJ 같은 경우에는 다이렉트로 하셨는지 같은 경우에는 모르실 다이렉트로 하신 건가요? 네. 아니요. 계약은 중간에 저희 대리점 체계가 돼 있어서 네. 대리점이 하고 네. 고객은 이제 저희가 다이렉트로 아까 얘기하신 그 전시회를 통해서 네. 이제 만나서 네. 이제 그러면 계약은 이제 그 대리점이 하는 그럼 그 대리점이 다른 그 유사 업종 은행들한테 할 수 있는 어카운트가 이게 거기를 못 만난 것 같아요. 네. 그 유사 업종에 이렇게 홍보하고 마케팅해서 더 길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 업체를 못 만나서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구하기가 되게 어려워요. 맞아요. 그래서 안 그래도 제가 어제 그 스타트업 얼라이언스라는 데 일본에 와가지고 행사를 해서 제가 강의를 저도 하나 맡아가지고 했는데 딱 앞에 회사 저희 회사 했는데 알서포트 혹시 아시는 거예요? 알서포트에서 알서포트가 성공한 사례죠. 저희가 알서포트가 강의를 하고 고문가 뭐 그쪽에서 네. 찾아받으면서 그쪽에서 싹 포트를 준 거잖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거기서 강의하고 제가 강의를 했는데 딱 제가 뒷부분에 3분의 1이 여기 내용이 겹쳐가지고 여기서 말을 너무 잘해주셨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한국에서 일본은 파트너 비즈니스라더라 까지를 듣고 그래서 파트너만 내주면 될 거야 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그게 절대 오해라는 거죠. 그것도 까지만 해도 이제 잘한 건데 그것도 와서도 또 대기업이랑 하면 잘 되겠지. 대기업은 뭐 이게 오해. 근데 진실은 대기업 안 움직여요. 오래 걸려요. 힘들어요. 파트너 많이 만들어 놓으면 1, 2년 있으면은 뭐 매출이 나겠지. 파트너 만들어 놓고 3에서 5년 이상 걸려요. 그다음에 영업사원이 많은 데는 많이 움직여주겠지. 그 다음에 여기는 영업사원이 많은 회사는 이미 다른 제품 이미 그만큼 팔고 있어서 당신들 거 신경 쓸 여유가 없어요. 그 다음에 이 부분이 되게 중요한데 파트너가 시장을 개척해 주겠지라고 생각하는데 파트너는 메이커가 시장을 개척해 주길 바라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쪽에서 저희가 기대하는 파트너가 마케팅을 해주겠지를 기대하는데 파트너는 메이커가 마케팅을 해주길 기대합니다. 이렇게 보면은 파트너는 많이 양아치예요. 저도 뭐 이번에 세일즈 네, 진짜 그래요. 제품이 좋은 건 당연히 기본이고 그다음에 시작할 때는 리드도 달라고 해요. 리드도 이미 있는 고객을 달라는 식으로 내가 기숙할 분이니까 달라 그러고 홈페이지 들어오는
고객을 절 주세요라는 요구가 있고, 저도 그러니까. 그 다음에 서비스는 마케팅을 열심히 해줘가지고 고객들이 저한테 요청하는 서비스이길 바라고, 서비스 스테이지를 할 때는 제가 모르니 메이커가 동행해서 스테이지에 해주길 바라고, 마케팅 그걸 다 해주길 바라는 거여서 실제로 제가 라이언스 일본에 살 때 TV 광고를 했어요. B2B 솔루션 TV 광고. 처음에는 예산을 잡을 때는 열심히 하려고 막 70억 잡았거든요. 나 50억대 잡았거든요. 근데 제가 생각해보니까 무슨 B2B TV 광고를 해. 뭐 차라리 PC 광고라든지 모바일 광고를 했는데 이런 생각에 그걸 잘라내려고 했어요. 그랬더니 영업팀에서 이거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되게 강하게 주장했어요. 왜 그러냐 할 때 로직이 뭐냐면 이거는 엔드 고객을 유치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파트너를 설득시키기 위해서예요. 첫 번째. TV 광고는 일본 한국에서 한 10억이면 하지만 이거는 30억부터 시작이거든요. 30억을 들여서 TV 광고를 했다는 거는 이 기업이 이번에 진심이다라는 걸 보여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파트너가 고객한테 물건을 팔았는데 이 파트너가 왜 한 2, 3년 하다가 안 된다고 가버리면 이 책임이 뭐 메이커가 가버렸어요 끝나는 게 아니라 이걸 판 파트너한테 책임을 묻는 거예요 고객이. 그렇기 때문에 그럴 것 같으면 나는 이걸 못 팔아 시작부터 이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파트너가 이제 그래서 이제 신용을 해요. 그 다음에 고객한테 영업을 할 때, 그러니까 일본에는 TV 광고에 대한 신뢰도가 아직도 높거든요. 그래서 그 영업을 할 때 고객에게 설명을 해야 되는데 TV에서 그거 보셨죠? 그 서비스예요. 라고 하면 영업이 너무너무 쉬워진다는 거예요. 라인업스예요. 라인이랑 서비스 똑같아요. 카카오톡 도입하는 거랑 똑같은 수준의 서비스인데 도입하고 설명하는 게 어렵다라는 거예요. 일본 업사들 뭐 하는지 모르겠는데 어려우니 메이커에서 그것까지 다 해달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파트너가 있고 EFJ를 영업을 하셨다. 칭찬해 주시고 잘해 주시고 마케팅을 본사 차원에서 마케팅을 계속하는 노력을 하셔야 돼. 파트너만 믿고 파트너가 너무 중요한데 왜냐면 고객이 거기 붙어 있으니까. 그러니까 파트너가 하는 건 고객을 갖고 있는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그 고객한테 거래를 하려면 그 파트너를 통해야 돼. 그래서 통행세를 내는 거지 여기서 뭘 해주는 게 아니에요. 네, 그래서 마케팅도 하셔야 되고 영업 개척을 계속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일부 본사에서 일본의 지사 혹시 있으세요? 네, 그 지사를 통해서 마케팅이랑 그 파트너 개척이랑 그 하시는 것들을 계속해서 같이 하셔야 돼요. 그래서 파트너도 메이커가 열심히 하는 만큼 그걸 따라갈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돼요. 이게 일본의 비즈니스의 어려운 점입니다.